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도 내가 아침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점심에 똑같은 음식이 혈당이 올라가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달라질 수 있고요. 간헐적 단식은 곧 간헐적 폭식이 되고 하루에 3번 식사를 갖다가 아침 식사를 뭐라도 꼭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몸에서 렙틴 저항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밥을 먹어라. 배고프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고요. 렙틴 호르몬은 이제 "그만 먹으라."는 얘기를 하는 호르몬인데, 비만한 사람들은 렙틴 호르몬에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렙틴 호르몬이 나와서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도 몸이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밥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진짜 배고픈 게 아니고 가짜 배고픈 거다. 가짜 배고픔을 느낀다는 건데, 이런 렙틴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이 이 마른 사람보다는 이 뚱뚱한 비만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가짜 배고픔이 이 비만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칼로리 때문에 우리가 살이 찌는 게 아니고요. 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먹어도 그게 대사가 안 되면 다 살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은 내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내 호르몬의 대사가 잘 안 돼서 먹은 칼로리가 아무리 적어도 다 그게 살로 간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항상 호르몬 다이어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다이어트의 본질은 호르몬에 있다는 거고요. 또 인제 호르몬 다이어트를 해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뭐 다이어트 하는 거는 살은 빠질지 모르지만 체중은 빠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의 대사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건강치 않은 다이어트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인제 이 호르몬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 인제 다이어트에서 가장 큰 문제가 요요거든요. 그러니까 요요가 오지 않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인제 다이어트를 할 때는 호르몬을 생각하고 하는 다이어트, 호르몬 다이어트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근에 위고비라는 약, 마운저라는 약 때문에 이제 성풍적인 다이어트 시장에서 이런 주사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주사제들이 다 알고 보면 호르몬이거든요. 위고비도 GLP-1이라는 소장 호르몬이고 마운저로도 역시 호르몬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얘기했던 이 호르몬 다이어트라는 것이 결국은 이 호르몬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갖다가 해야지만이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하 수체에서는 수분에 대한 그 센서 중추하고 또 음식에 대한 중추가 거의 같은 뇌하 수체 시상하부라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게 되면 일단은 내가 식욕을 갖다가 좀 억제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물을 마시게 되면 또 위가 또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포만 호르몬이 나와서 덜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제 물을 마시게 되면 대사가 또 좋아지니까 호르몬의 균형이 또 생기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인제 어느 정도의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제 물을 적게 마시고 탈수가 되면 또 그거 자체가 또 배고픔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제 진짜 배고픈 건지 가짜 배고픈 건지 보려면 일단 내가 배고픈데 사실 알고 보면은 탈수가 되고 물이 부족한 것 때문에 배고프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땐 뭐 물을 드셔 보시고 배가 덜 고프면 이거는 가짜 배고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일단은 몸에서 뭐 렙틴이라고 이라는 호르몬, 이제 그만 먹으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게 좀 지연될 수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인제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게 되면 내가 인제 그쪽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소화나 이런 쪽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인제 아무래도 음식을 갖다가 더 빨리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사실 뭐 TV를 보면서 밥을 먹거나 천천히 먹어야지만 사실은 인제 음식을 뭐 많이 과식하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인제 혼자 밥을 먹게 되면 사실 더 생각보다 식사의 양이 많아져서 다이어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식도 호르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야식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인제 밥을 먹어야 된다는 호르몬들, 그 가짜 거짓 배고픔을 일으키는 호르몬들, 그런 균형을 잘 우리가 관리한다면 야식도 나는 정말 그 호르몬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저는 야식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단순당, 그다음에 인제 정제 탄수화물을 먹는 거, 그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단순당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먹고 가공식품을 먹는다는 건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니까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면 결국은 또 이게 나한테 가짜 배고픔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제 야식을 먹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인제 여러 가지 그 칼로리들이 축적되면서 결국은 비만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야식 금지, 그다음에 인제 단순당인
땡땡이나 가공식품 먹지 않는 거, 호르몬 다이어트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는 아주 간단하게라도 꼭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호르몬의 이제 정밀 시계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하는데요. 하루에 뭐 인슐린이나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하루에 뭐 3번 딱 나와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식사의 정교성이 중요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 혈당 스파이크, 이 당 지수 이런 것들도 전에 먹었던 음식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도 내가 아침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점심에 똑같은 음식이 혈당이 올라가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달라질 수 있고요. 아침을 달걀을 먹었는지 아니면 케일을 먹었는지에 따라서 또 점심에 혈당 스파이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점심은 내 아침이 뭘 먹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아침 식사가 중요하고요. 뭘 먹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단 식사를 뭐라도 해서 물론 건강한 식사겠지만 그게 내 몸의 호르몬에 시동을 걸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간헐적 단식은 곧 간헐적 폭식이 되고 하루에 3번 식사를 갖다가 아침 식사를 뭐라도 꼭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제 달걀, 삶은 달걀 2 개를 꼭 먹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거트 뭐 또 견과류 요런 것도 이렇게 버무려서 같이 먹는데 이게 뭐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꼭 아침 고 시간대에 일정하게 먹게 되면 사실은 인제 하루의 시작을 인제 충분히 이 호르몬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일깨워서 건강한 식사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장 호르몬을 갖다가 우리가 인제 보면은 노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살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신체적인 노화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고요. 또 인제 멜라토닌 호르몬은 어떤 정신적인 노화, 면역적인 노화에 중요하고 인슐린 호르몬은 이 우리가 대사적인 노화에 또 중요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화라는 거 보면은 신체적인 노화, 정신적인 노화, 대사적인 노화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노화가 있는데 사회적인 노화까지 얘기하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4 가지 정도의 호르몬이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신체적, 대사적, 정신적 그다음에 인제 사회적 노화에 관계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사실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특히 인제 우리가 노화에 관련된 중요한 호르몬 하나만 꼽으라면 성장 호르몬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장 호르몬 그러면 아이들의 키 크는 데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드신 분일수록 성장 호르몬 이거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인제 우리가 공복감이 있으면 그렐린 호르몬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뭘 먹으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거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배고픔을 좀 즐기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는 이유가 너무 우리는 지금 보면은 배고프기 전에 식사를 과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소식하시고 적당히 배고픔의 시간을 주게 되면 그렐린 호르몬이 나오고 그렐린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적당한 배고픔이 또 필요할 때도 있게 됩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사실 이제 5일 뭐 열흘 이렇게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근손실은 되겠지만 사실 인제 근육을 만드는 데 중요한 거는 일종의 또 약간 쉬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근육 운동을 갖다가 이틀이나 3 일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근육이라는 건 결국 언제 형성이 되냐면 회복하는 기간에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쉬는 동안에 뭐 마이오카인 운동 같은 걸 가볍게 해 주면서 쉬어도 근육을 이렇게 잃지 않게 하는 게 하면 근손실이 되지 않는데 정말 그냥 근손실이 되는 사람들 보면 특히 나이 드신 분일수록 근손실이 잘 되는 게 이미 형성됐던 근육이 빠져나가기가 더 쉬우니까 또 절반은 맞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 5일 동안 이제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또 근손실도 될 수는 있겠죠. 그 염증이 생기면 노화가 생기는 거고요. 또 이제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염증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인제 호르몬들, 코티졸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있고요. 또 염증을 가려치는 여러 가지 인제 뭐 멜라토닌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균형을 맞추면 우리가 노화의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성장 호르몬에 있어서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인제 아르기닌이 풍부한 그런 어떤 인제 식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성장 호르몬에 있어서는 인제 그런 식품을 섭취하고 나서 운동을 잘 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인제 성장 호르몬을 갖다가 인제 잘 분비하기 위해서는 특히 인제 지방이 많은 음식 같은 거보다는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 그리고 단순당이나 가공식품 같은 것들은 안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가공식품 같은 것들은 피하고 단순당은 피하고 그다음에 인제 밥은 예를 들면은 채소가 좀 많이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채소에는 이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많이 있는 채소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은 게 나물이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나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들기름, 참기름 같은 좋은 또 오메가3, 오메가6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좋은 기름들이 많고 거기에 또 채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드시는 어떤 밥상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 같은 거 없으면 못 드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런 국 같은 것들이 있지만 건더기만 드시고 거기에는 국물을 좀 안 드시는 그런 것들이 좀 건강한 밥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의 가장 큰 건강의 문제는 스트레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스트레스는 신체적인 것까지도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스트레스가 이제 심하게 되면은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과민성 대장 증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까지 일으키는 어떤 그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한 스트레스가 이제 급성 스트레스가 있고 또 만성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스트레스는 없어도 가랑잎에 옷 젖는다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이게 지금 현재 급성 스트레스인지 만성 스트레스인지 알 수 있고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에 따라서 또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데 결국은 뭐 환자분들이 특히 이제 만성질환 환자일수록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없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스트레스가 그 만성질환의 어떤 패턴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질환들이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인데 특히 이런 스트레스가 있으면 혈압도 올라가고요. 또 갑자기 또 식욕도 땡기기도 하고 또 이 스트레스가 있으면 또 밥을 못 먹게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만성 질환 관리에 있어서 이 호르몬 질환 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왜냐하면 혈당이라는 게 단순히 식사에 관련된 혈당이 있는 게 아니고 운동과 관련된 혈당이 있고요. 또 스트레스와 관련된 혈당이 있고요. 수면과 관련된 혈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었는데도 예를 들면 공복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많은 혈당일 수도 있고요. 또 잠을 못 자서 생기는 공복 혈당이 상승한 걸 수도 있거든요. 또 혈당이 올라가는 게 공복 혈당의 문제는 대개 이제 수면 스트레스고 식후 혈당의 문제는 음식하고 운동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혈당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이게 식사에 관련된 고혈당인지 스트레스와 관련된 고혈당인지 수면과 관련된 고혈당인지 운동 부족에 대한 고혈당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에 맞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고혈당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좋고 수면과 관련된 고혈당은 멜라토닌 호르몬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운동과 관련된 고혈당은 성장 호르몬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식사와 관련된 고혈당은 인슐린 호르몬 관리를 또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고혈당의 패턴을 갖다가 일단 알아보고 이게 어떤 호르몬의 문제인지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지금 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고혈당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음식을 많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더 추가해서 스트레스성 고혈당을 갖다가 알아보는 게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40-50대 갑자기 확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잘 버텨왔던 이 부신의 스트레스 호르몬의 균형이 갑자기 40-50 대부터는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 코티졸 분비가 약해지기도 하고요. 또 제때제때 방연할 수가 없어서 사실 적절한 타임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줘서 막아주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과하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덜 나와서 그것 때문에 또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40-50 대부터가 아마 이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당뇨병이라든지 또 이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고지혈증 환자들, 고혈압 환자들이 성인병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도 다 이런 이 이유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단순당 먹는 거, 그다음에 야식을 하는 거, 그다음에 잠을 못 자는 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제가 인제 특별히 더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인제 야식하는 것들을 반드시 제가 못하게 하는데 야식을 하게 되면 결국 인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패턴의 분비의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분들한테 인제 야식을 금지시키고요. 그다음에 쪼끔 일찍 잠을 잘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제 우리가 뭐 카모마일 티라든지 그 뭔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갖다 진정시킬 수 있는 차 같은 종류도 있고요. 또 인제 아몬드라든지 이런 견과류들 그런 것들이 인제 이 피스타치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이라서 그렇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이게 또 인제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분비될 때마다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 호르몬을 진정시킬 수 있는 음식 같은 것들 좀 찾아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 얘기를 쓸 때 보통 한 5분 이상 쓰지 않습니까?
또 그거 쓰면서 보통 자신의 감정도 정리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객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써도 나가다 보면 '아 이게 사실 별거 아니었겠구나. 또 제3 자가 보면 이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됐다가 사라질 시간이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3 분, 5 분만 참아도 우리가 인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가라앉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막 과격한 생각을 해서 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에스컬레이션을 하는 것보다는 감정 일기를 써서 그 호르몬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도 벌고 자기 스스로 또 이제 객관화시키게 되면 결국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감정 일기를 쓸 때 최대한 객관화를 해야 되고요. 너무 또 자기의 생각에 박혀서 그 감정 일기를 쓰다 보면 또 계속 생각이 맴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그 상황들을 좀 객관해서 쓸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너무 그냥 한 줄 두 줄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잘 써 나가기 시작하면 좀 시간을 충분히 벌면서 어느 정도 그 감정이 스트레스가 좀 진정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1분 호흡법은 우리가 이제 일명 또 4-7-8 호흡법이라고 하는데요.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그다음에 7초 동안 멈췄다가 그다음에 이제 8초 동안 약간 소리를 내면서라도 이렇게 내쉬는 거, 일종의 심호흡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1분 정도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경우에 따라서 조금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4-7-8 호흡법과 같이 자기 자신을 좀 달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전부터 호르몬이라는 존재는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파악을 못 했던 거죠. 마치 우리가 공기가 있는데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호르몬이라는 건 분명히 있었는데 그 호르몬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인식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제 이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호르몬의 종류가 4천 가지가 넘는데요. 그 하나하나가 어느 정도씩 밝혀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제 페르만의 난제처럼 생각했던 이 미지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예전에 몰랐던 이제 호르몬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인제 호르몬의 존재를 또 호르몬의 또 위대함을 알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죠. 근데 예전에는 인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로 중요한 이 호르몬의 그 중요함을 우리가 잃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는 그 멜라토닌의 호르몬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낮에도 막 잠을 자고 계속 잠에 빠져 있던 그 사람을 본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멜라토닌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랬던 사람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제 시안 증후군이라고 해서 인제 뇌하수체 호르몬들이 번발성으로 다 인제 없어졌던 그런 나이 드신 인제 노인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진짜 정말 이 호르몬으로 저희가 인제 치료를 해서 정상적인 어떤 생활을 하게 하는 걸 보고 나서 정말 이 호르몬이라는 게 아주 적지만 정말 우리를 갖다가 바꿀 수 있고 우리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우리 몸의 실제적인 지배자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경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제 막 육체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 증상들이나 보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걸 막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 찾아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인제 질환들, 증상들이 어쩌면 이 호르몬을 갖다 분석하면서 그런 증상들의 실체나 원인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게 내분비학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제 뭐 많이들 건강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요. 또 인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얘기를 하듯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인데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무병장수의 시대는 아니고 일병장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 하나 정도는 있고 그거를 잘 관리하면서 100 세까지 산다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호르몬이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호르몬 관리를 잘 하시면 건강하게 젊게 오래 사실 수 있는 게 바로 호르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